문학관에 스포의 상가생애가 노도회가 이리 나오죠.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모르지만 이 관상을 보면 코까지가 50살 관상이래. 50살까지 보면 코까지가 본다네. 50살까지. 근데 그분은 이쪽이 참 좁더라니요. 그죠? 그래서 이제 53살에 남의 656살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하관이 굉장히 좁아서 이제 50 넘어 인생이 좀 빡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건 내 개인 생각이고 내가 시를 좋아하거든. 나는 내 인생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금산 가서 저 금산에 반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금산을 예찬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윤동주 서시에 반해서 그때부터 시를 읊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36세 카리 노래를 듣고 카리 노래 이순신에 반해서 그러니까 일생의 남의 자연과 시와 충무 이순신만 예찬하고 다녔는데 이 서포를 좋아하면서 막 서포에 관련된 시가 뭐 또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녔어 인터넷에. 그랬더니 1993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작이 남해 가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고두현 시인이라고 들어봤는 거 모르지만 그분이 저 상주 사람이에요. 남해 금산에서 암자에서 어머니가 이제 공양주 하셨는데 거기서 걸어내려와서 상주중학교 갔다 상주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 산을 혼자서 오르내리다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이제 시로 등단한 시가 남해 가는 길이라. 신춘문예 당선작이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해 가는 길, 물살센 노량 해협이 발목을 붙잡는다. 선천서도로 온지 오늘로 몇 날인가. 윤삼을 젖은 흙길을 수레로 천리 백길 시오리 나루는 아직 닿지 않고 석양에 지난 일몰 눈부신데 망운산 기슭 아래 눈발만 차갑구나. 내 이제 바다 건너 한입 꽃 같은 저 섬으로 들어가면 따뜻하리라. 돌아올 혈기나 뼈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모아 화전을 만들고 밤이면 어머니를 위해 구멍을 엮으며 꿈결에 듣던 남해바다 삿갓처럼 엎드린 앵강에 묻혀 살아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그 서포의 삶을 노래했거든요. 물살이 센 노랑해협이 말목을 하동 노랑에서 물살이 센 그 배를 타고 건너온 거지. 우리가 화전이라 하잖아. 우리 남해를 이제 화전을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 구멍을 엮으며 앵강에 묻혀 살아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시인데 이게 유부의 시첩이거든요. 이게 서포의 삶을 노래했는데 그게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시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노도를 안내하거나 버스 투어할 때 꼭 이 500년을 이게 노도 보이는데 지나가면 꼭 읊어주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도 있냐고 막 그런데 그 고두현 시인이 이제 만나면 서재 심씨 서울에서 서재 심씨가 내 시 물미 아니나 이거 읊어주는 거 이미 소문났다 막 이래. 그래요? 내가 뭐 그런데 아무튼 이 시가 굉장히 나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리듬 감각이 없고 박자 감각이 없어서 엄치고 그래서 뭔가 뭐라죠 뭔가 흑인들이 노래할 때 소울이라 하나 뭐 이런 그런 거를 흉내를 못 내는 것 같는데 그냥 있는 그대를 읊기만 하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남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관이 아마 그런 시도 같이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포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분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키웠겠어요. 그런데 남해 유보할 때 한양에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시니까 남해 와서 어머니가 그리웠겠죠. 옛날엔 조선은 충효가 완전 충효 사상이 최고잖아요. 이게 효자라고 이름 났고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이달에 문화인물을 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한 횟수로 1997년인가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면 이달에 문화인물 해가 이렇게 탁 있는 거 봤어요. 도서관에 다 다닌 사람 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전시되어 있는 거 모르겠는데 늘 이달의 문화인물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 1호 이달의 문화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서포 김만중이에요. 예. 이분이 왜 그래 되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글을 문자잖아요. 그죠? 낼 하자거든요. 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자가 의미가 더 포괄적인 뜻이 있겠지만 스포는 그 문인 그 벼슬을 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됐잖아요. 시가 되잖아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오늘 아침 어머님 그랬다고 글을 쓰려고 하니 글도 되기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붓을 적셨다가 던진 적이 몇 번이든가 내 문집에서 남해에서 쓴 시는 엉당 빼버려야 하거든. 이래 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남해에서 이리 어머니 그랬다고 글을 썼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유배가 풀려갔을 때 그 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이 시는 빼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이분이 남해 유배한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유배지가 여기를 하는데 우리도 뭐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옥수에서 이제 그 본가에서 연락책이 와서 이제 오늘 오고 가는 그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이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거든 마당으로. 그래 그 길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 하거든요. 그렇게 오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남에서 많은 시를 썼고 이 소설도 사실은 어머니를 심심하면 무료한 어머니를 달래주기 위해서 썼다 하거든요. 어머니가 읽게 하기 위해서 고문과 사시남정기 그런 게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펼쳐질 것인데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한번 더 와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가 사실 있는 곳이에요. 우리 남해가. 우리 조선 역사에 우리나라 최고의 무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순신이죠. 그죠? 충무공 이순신. 그분이 우리 남에서 돌아가셔서 순국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대부가 소설까지 쓴 사람 없거든요. 유배 와서. 유배 가서 소설 쓴 자가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소설을 썼어요. 최고의 문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달의 문화인물 1호가 석국 임만중이야. 그분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스카모니가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 공자님 돌아가신 이런 곳을 그냥 성지순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왜? 저 성인군자들인데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경건하게 위해 성지순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해는 최고의 무인이 다 남해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만 잘 살려도 남해는 진짜 금방 뜰 자리다 이거가. 근데 그걸 아직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못 되고 확실하게 우리나라 사람 인지를 못 시켜갖고 그런데 그걸 만드는 날까지 우리가 그걸 만들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고모 동산하고 사시남정기 동산을 보겠습니다. 올라갑시다. 동산 있다는 거죠? 동산. 아, 동산. 네. 동산도 있습니다.